2025년 미국 보스턴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단 1분짜리 영상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영상 속 로봇은 인간처럼 일어서고 균형을 잡고 앞구르기까지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의 출처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도 못한 걸 한국이 해냈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K-로봇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짧은 댓글 하나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국의 현대자동차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뒤 공개된 범용 로봇, 루멘. 넘어지고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학습형 로봇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곧 그 루멘이 실제 한국의 공장에 투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는 놀랐고 한 미국 기자가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가 목격하게 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아닌 인간을 이해하는 로봇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확신했습니다. K로봇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헉, 이건 진짜 사람 아니야? 처음 그 영상을 봤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은 뉴욕에서도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어요. 평소처럼 노트북을 열고 레딧에서 최신 테크 게시물을 스크롤하고 있었죠. 테크 서브레딧의 상단에 이상하게 제목만 비어있는 영상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자동 삭제되었나 싶어 호기심에 클릭했는데 거기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카메라 앵글 안으로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로봇이었습니다. 철제 외골격으로 구성된, 얼핏 보면 군사용처럼 보이는 단단한 구조의 로봇. 처음엔 천천히 걷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봇이 앞구르기를 했습니다. 네, 사람처럼 무릎을 구부리고 등을 말아 완벽하게 앞구르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낮게 기어가다가 옆으로 한 바퀴 구르더니 이내 일어나서는 양다리를 벌려 댄스 동작까지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각도 조절, 유연한 균형 감각. 무엇보다도 그 동작들 사이를 연결하는 자연스러움에 저는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죠. 이게 CG가 아니라고? 당황한 채로 댓글창을 내리자 저처럼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로봇이 사람처럼 굴렀어. 이건 군사기술 유출 아니냐?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K로봇, 이게 한국 로봇이라고요? 놀랍게도 그 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고가 찍혀 있었지만 하단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현대 로보틱스 연구 개발본부. 잠깐, 현대 자동차 회사가 왜 이런 로봇을 만들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던 찰나 메일함에 하나의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현대 로보틱스 프로젝트 언론 초청장이 발송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근무하는 지인이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한국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후 처음으로 자율동작 학습 기반의 범용 로봇을 시범 배치하려 합니다. 마이클, 직접 보러 올래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뉴욕에서 테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꽤 많은 로봇을 봐왔지만 이런 식의 동작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 앞에서 앞구르기 한 로봇이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실제 공장에 투입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저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질문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 수준까지 왔지? 한국이 진짜로 세계 로봇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선 걸까? 결국 저는 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청 감사합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 첫 한국 방문이 결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짧은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요.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모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나서도 마음이 계속 들떴습니다. 이게 단순한 해외 출장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마치 다른 차원으로 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내가 이 나라에 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출발 당일 JFK 공항에 도착한 저는 카메라와 노트북, 그리고 취재 수첩을 가방에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원래 해외 출장은 늘 준비가 번거롭고 지치는 과정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전혀 달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도쿄를 경유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첫 느낌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와, 왜 이렇게 조용하지?
공항 내부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질서 있게 서 있었고 안내방송은 부드럽고 차분했으며 자동 출입국 심사는 몇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제 얼굴을 인식하고 게이트가 스르르 열리는 순간 미국에서 느꼈던 공항의 번잡함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로비에서 현대자동차 글로벌 기술본부의 팀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 또래처럼 느껴졌고 영어도 굉장히 유창했어요. 웰컴 투 코리아, 마이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인사에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는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성문테크 센터로 향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저는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 영상 속 로봇은 지금 어디 있나요? 실제로 그런 동작이 가능한 건가요? 머신러닝 기반이면 환경이 달라도 작동하나요? 팀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답해 주었습니다. 모든 동작은 로봇이 스스로 학습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지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성문테크 센터에 도착했을 때 연구소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기업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로비에서부터 로봇이 안내를 하고 있었고 청소 로봇이 바닥을 조용히 청소하고 있었으며 복도마다 자동으로 문을 여닫는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어요. 연구소 내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살아있는 공상과학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대형 스크린에 로봇 테스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제가 본 영상보다 훨씬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로봇이 점프를 하고 슬로프를 오르며 균형을 잡고 심지어 바닥에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 더 나은 자세로 움직이기까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댔다가 옆에서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구역은 보안상 촬영이 안 됩니다. 영상으로는 감동이 다 담기지 않아요. 직접 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눈앞에서 로봇이 학습을 통해 동작을 바꾸고 실시간으로 판단해 동선을 조절하는 모습은 말 그대로 생명체 같았어요. 이게 진짜로 구현 가능한 거라고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로봇을 실험실에서 꺼내 현실에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철학이에요. 테크는 쇼가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선 늘 실험과 데모에 그쳤던 기술들이 이곳에서는 실제 공장 투입을 앞두고 정제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날 저녁, 저는 공장 내부를 둘러볼 기회를 얻었고 그곳에서 정말 처음으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작업자가 부품을 옮기고 나면 그 틈을 정확히 파악해 로봇이 자리를 옮기고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 모습. 로봇은 거들 뿐 그 속도와 효율은 사람보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조절되고 있었어요. 마치 작업 환경 전체가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정리하면서도 저는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공장을 둘러보던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로봇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넘어진 다음 자세를 바꾸며 일어선다고? 그것도 혼자서? 미국에서 수많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을 보아왔지만 대부분은 연구소나 전시회에서 기술을 보여주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한국, 아니 현대자동차의 성문테크 센터에서 제가 본 것은 다르더군요. 그들은 기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써먹기 위한 것으로 다루고 있었어요. 다음 날 팀장은 저를 서울 시내에 위치한 또 다른 테스트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장뿐 아니라 일반 환경에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공간이었어요. 도착한 곳은 넓은 체육관처럼 생긴 테스트룸이었습니다. 실제 인도보도, 에스컬레이터, 계단, 심지어 지하철 플랫폼까지 재현돼 있었어요. 이곳에서 로봇이 다양한 도시 환경을 학습합니다. 팀장은 간단히 설명하고 원격으로 로봇을 호출했습니다. 곧 문이 열리더니 전날 봤던 그 로봇이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바닥엔 물기까지 있었죠. 그런데도 로봇은 주춤거리거나 넘어지는 법 없이 신중히 아주 인간적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경사로에서는 몸을 살짝 숙여 무게중심을 조절했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 손을 손잡이에 걸치며 올라탔습니다.
저건 누가 프로그래밍한 거예요? 제가 묻자 팀장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죠. 누구도 안 했습니다. 로봇이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로봇이 환경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자신을 조절하며 가장 효율적인 동작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철학적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아직 시도하지 못한 방식이에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말이 나왔고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기술에 집중하고 우리는 기술이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이 말은 마치 내 머릿속을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장면을 곧 보게 되었습니다. 시설 내부 구역 중 하나에는 로봇 돌봄 시연 공간이 있었어요. 노인을 모델로 한 마네킹이 침대에 누워있고 로봇이 옆에서 이불을 펴주고 약을 건네주는 장면이었죠. 로봇이 기계적으로 팔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처럼 머뭇거리며 행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제 눈에는 더 따뜻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건가요? 네. 사람은 갑작스런 움직임에 긴장합니다. 로봇이 조금 서툴러 보이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편안함을 줘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기술의 목적이 완벽함이 아니라 편안함이라니. 미국에서는 아직 로봇이 등장하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거나 경계하는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기술이 사람을 위협하지 않고 사람 곁에 앉아 조용히 도와주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택시 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격차가 아니야. 마인드셋, 철학 자체가 다르다. 로봇을 기계로 보는가, 사람의 친구로 보는가. 그 차이가 이 작은 나라를 기술 강국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서울 체류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낮부터 이어진 일정이 빡빡해서 저녁에는 꼭 뭔가 특별한 걸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 측 팀장이 미리 예약해둔 전통 한식당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서 기대감을 안고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조용한 골목길 안. 오래된 기와지붕을 그대로 보존한 고급 한옥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정갈한 조경과 나무 문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저에게는 그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야, 여기가 식당 맞아요? 무슨 드라마 촬영장 같네요. 팀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로봇 대신 한국의 또 다른 기술, 요리를 보여드릴게요. 정갈하게 세팅된 상 위에는 이미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부터 나물, 장아찌, 각종 무침류까지 작은 그릇마다 다른 색깔과 향기를 지닌 음식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메인 메뉴인 것 같은데요. 제가 반쯤 농담처럼 말했더니 팀장은 이건 기본으로 나오는 서비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정말 뜻밖의 순간에 벌어졌습니다. 메인 요리로 구운 갈비가 나왔고 저는 허겁지겁 첫 점을 입에 넣었어요. 그런데 한 입 베어 물고 씹자마자 입안에서 딱 소리가 났습니다. 익숙한 충격. 처음에는 뼈 조각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이물감이 계속 느껴졌고 혓바닥으로 조심스레 만져보니 어금니 부근에서 인공치아 조각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음식을 씹을 수도 삼킬 수도 없었습니다. 팀장은 곧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고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하신가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근처에 야간 진료하는 치과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아, 아니에요. 내일 병원에 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통증이 심해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거지? 이건 무슨 접대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엔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회사 측에서 내 반응을 체크하려고 이 모든 상황을 짜놓은 건 아닐까? 치과도 미리 세팅해둔 대로 데려가려는 건가? 심지어 택시가 아닌 전용차로 이동했고 도착한 치과는 깔끔한 외관과 번역 시스템이 완비된 리셉션과 친절한 인사까지 모든 게 너무 완벽해서 더 불편했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쇼일 거야.
내 감동을 유도하려는 연출이야. 이런 의심을 품은 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영어로 상태를 설명하고 마취로 간단히 임시보철을 해주는데 걸린 시간은 20분 남짓. 그리고 마지막 진료비를 내는 순간. 총 35,000원입니다. 죄송해요. 얼마라고요? 35,000원이요. 미국 달러로는 약 25불 정도 되실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응급진료만 수백 달러, 예약 잡는데도 며칠은 걸릴 문제였는데 여기선 야간에 바로 진료를 받고 통역까지 지원되며 20분 만에 치료가 끝났고 가격은 고작 35,000원.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팀장이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한국에선 이런 일이 꽤 흔합니다. 불편을 느끼기 전에 먼저 해결해드리는 게 저희 문화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기술력에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려는 꾸밈없는 일상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제가 경계하고 불편해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국스러움이었고 그건 미국에서는 아직 한참 멀게만 느껴지는 진짜 서비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후에 도시는 유난히 반짝였고 어쩌면 그건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는 로봇이 앞구르기를 한다는 이유로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마음 깊이 놀라고 감동한 것은 그 앞구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에 있는 기술, 따뜻한 기술,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 그 자체였어요. 호텔 방에 도착해 가방을 내려놓고는 잠시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입안 통증은 이미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가슴 안쪽은 묘한 울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미국에서 놓치고 있었던 건 이런 것이었구나. 기술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그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미국에선 늘 시장, 스펙, 출시일 같은 단어들만 쫓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기술이 삶의 뒤편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고 필요한 순간 자연스럽게 나타나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과시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될 때까지 실현하고 기술을 삶에 스며들게 하는 과정. 그게 바로 제가 이곳에서 경험한 한국의 진짜 기술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실리콘밸리에서 한 로봇 스타트업 대표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당시엔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한국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위해 기꺼이 함께 일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팀장과 마지막 미팅을 마치고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체크인 구역은 여전히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길. 저는 자동 안내 로봇 옆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로봇은 조용히 다가와 안내를 건넸고 저는 괜히 한번 말을 걸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고마워. 로봇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그 움직임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작은 메모를 꺼내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나를 감동시킨 나라다. 그리고 나는 이 나라에 또 다시 오게 될 것 같다. 비행기에 올라타자 창밖으로 활주로가 길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엔 또 다른 활주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내 삶에서 나는 무엇을 만들고 싶을까? 단순히 앞서가는 기술, 놀라운 퍼포먼스?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배려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다고. 그것이 진짜 진보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아마도 이 조용한 비행이 끝나고 나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 되겠지요.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순간 익숙한 혼란과 소음이 반겨졌습니다. 그토록 익숙했던 이 풍경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 길게 늘어진 줄, 안내방송은 고장난 듯 웅웅거렸고 환승승객이 밀려드는 통로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고 있더군요. 인천공항에선 이게 단 5분이었는데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단순한 편리함 이상의 것이었다는 걸요. 그건 기술이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 그리고 그것을 국가적 레벨에서 시연하고 있는 나라의 철학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복귀한 다음 날, 동료 에디터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 출장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 한국 다녀온 마이클. 한국 로봇 보고 왔다며? 어땠어? 누군가 가볍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저는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짜 대단했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해? 앞구르기 하는 로봇 영상 봤는데 그거 요즘 미국도 다 하잖아.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앞구르기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 로봇은 단지 동작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선 어떻게 움직이는 게 가장 적절할까를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은 단지 쇼를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공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고요. 동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뒤에 있는 철학, 그게 저를 감동시켰어요. 기술 뒤에 철학이라고? 네. 한국은 기술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로봇은 과시용이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일하기 위해, 정말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한국에서 본 기술의 본질이었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농담을 던지지 않았고 저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았던 거죠. 그날 이후 제 블로그에 새 연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처음엔 간단한 출장 후기처럼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감동시킬 줄 아는 기술이 있다면 그건 한국에서 찾을 수 있다. 메일함에는 비슷한 공감 댓글과 메시지들이 쌓여갔고 심지어 몇몇 기업은 한국처럼 기술을 사람 중심으로 재설계할 수 없을까 하는 문의도 해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본 것은 미래였다. 그것도 아주 따뜻한 미래. 이후 저는 몇몇 미국 내 테크 행사에서도 한국 기술의 인간 중심성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되었고 많은 기업이 그 철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미국에서도 기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변화는 아직 미미했고 이전처럼 속도와 효율만을 외치는 목소리도 여전히 컸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 자신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닌 누구를 위해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게 된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날은 유독 바람이 많이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뉴욕 시내의 회색 빌딩들 사이를 걸으며 저는 오랜만에 제 삶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빠른 것, 효율적인 것만 쫓아왔던 걸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성문테크 센터에서 봤던 그 로봇, 그리고 야간 진료를 해주던 그 치과의 친절한 간호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로봇이 스스로 일어섰던 순간 치과에서 들었던 불편하시죠? 걱정 마세요. 라는 말, 그리고 팀장이 말했던 기술은 쇼가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는 문장. 이제야 그 모든 것의 의미가 제 가슴 깊숙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술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작게, 누가 더 많이 만들었는가. 그런 숫자들과 성능 비교에 익숙해져 있었고 거기에 맞춰 칼럼을 쓰고 리뷰를 만들고 강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저는 블로그의 방향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은 얼마나 빠른가가 아니라 이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묻는 글을 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저도 낯설었습니다. 댓글도 예전만큼 많지 않았고 트래픽도 줄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없이 편안했습니다. 누군가를 흥분시키는 글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하게 만드는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게 진짜 기술 저널리스트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제 개인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 대학교의 공학 교수님께서 제 블로그를 읽고 연락을 주셨어요.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기술이 왜 존재하는지를 가르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당신 글이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단지 기술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가진 철학을 전달하는 연결고리가 되었구나.
그 이후 저는 사람 중심의 기술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직접 개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름은 단순하게 정했습니다. 휴먼 퍼스트 테크 2025. 그리고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대한민국, 사람을 위한 로봇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직접 연락을 했고 다행히 그들은 기꺼이 발표와 영상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발표 슬라이드를 만들던 날 다시 한국에서 찍었던 영상을 꺼내봤습니다. 앞부르기를 하던 로봇, 사람 곁을 지키던 돌봄 로봇, 조용히 안내를 하던 공항 로봇들. 그 장면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기술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로 사람을 감동시킬 줄 아는 나라가 이끌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의 언어도 아직은 서툴고 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철학은 국적을 초월한다는 걸 저는 몸으로 겪었고 이제 그것을 세상에 전하려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컨퍼런스 당일 저는 무대 뒤에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의 야경과 함께 로봇이 어둠 속을 조용히 걷는 영상이 흐르고 있었어요. 무대에 올라선 순간 저는 사람들 앞에 선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안겨준 이야기 앞에 다시 서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기술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며 살아온 테크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한 나라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관객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그 나라를 K-팝, K-드라마, K-푸드로 알고 있죠.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건 K-로봇, 그리고 K-테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숫자나 성능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치과, 그날의 공장, 공항 안의 안내 로봇.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차분히 설명해 나갔습니다. 이 로봇은 단지 동작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사람 옆에서 부담 없이 머무는 법을 배우고 무엇보다 도와주는 것이 기술의 본질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대 아래의 관객들이 숨을 죽인 채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기술을 단순히 빠르고 정확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기술이 얼마나 사람을 배려하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 깊숙이 다가올 수 있는지, 그것이 진짜 기술의 기준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 화면 속엔 앞구르기 하던 로봇이 잠시 멈춰 사람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사람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무대로 찾아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야기에 이렇게 감동받을 줄 몰랐다며 그동안 몰랐던 한국의 또 다른 얼굴을 봤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뉴욕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나를 바꿔준 나라. 그 이후로도 저는 수없이 많은 발표를 하고 글을 쓰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전환점은 단 하나. 그날 성문테크 센터에서 처음 본 로봇의 한 걸음이었죠. 그때처럼 세상에 진심으로 감동받은 날은 없었습니다. 그 감동은 지금도 제 삶의 원동력이자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동을 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도 그 감동이 조금이나마 전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기술은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이 아는 한국, 그 이상을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